부자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5월부터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세무조사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조사로 인해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으니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대비책 마련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자님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특급 정보만 전해드리는 부자고입니다. 오늘도 돈이 되는 부자 정보 준비했습니다. 오늘 부자고에서는 세무조사 강화 원인과 가족 간 돈 거래 시 주의사항을 준비해 봤어요. 여기서 끝이면 부자고가 아니죠. 세금 폭탄을 피하는 실질적인 방법 4가지까지 부자고에서 한 번에 싹 다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5월부터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세무공무원이 세금 부과나 징수에 기여하거나 은닉 재산이나 부당한 세액 공제를 밝혀낸 경우 혹은 소송에서 국세청이 승소할 수 있도록 기여한 경우입니다. 포상금 규모도 만만치 않습니다. 징수금이나 승소 금액의 최대 10% 이내에서 개인당 연간 2천만 원 한도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성실한 납세자를 찾아낼수록 세무공무원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구조입니다. 부자님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세무공무원들에게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가 생긴 셈입니다. 언론에서도 이미 이러한 변화 때문에 앞으로 세무조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거래나 가족 간 돈 거래가 세무조사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이 제도로 인해 세무조사가 더 많아지고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무조사는 어떤 대상을 우선적으로 보게 될까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가족 간 돈 거래입니다. 많은 부자님들께서 가족끼리 돈 보내는 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 형제 자매 간의 생활비를 보태주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빌려주는 일 흔하게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국세청의 시각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이라도 돈이 오고 갔다면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빌려준 건데요. 생활비로 준 건데요. 이렇게 주장해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로 인해 이러한 가족 간 거래에 대한 감시의 눈길이 더욱 매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가족 간 계좌이체 내역을 국세청이 다 들여다볼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활비라며 1,000만 원을 이체했다고 해볼게요.
아들은 생활비라고 주장하지만 증여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즉, 자녀에게 계좌이체를 했다면 그 돈을 왜 줬는지, 어떻게 썼는지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1,000만 원 이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150만 원씩 보내면 1년에 1,800만 원이 넘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추정할 수 있고 자녀가 증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럼 현금으로 주면 안 걸릴까요? 부자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금도 출발점이 계좌입니다. 현금으로 인출된 기록은 그대로 남고 특히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하루에 동일인 명의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그 내용이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그럼 1,000만 원 안 되게 쪼개서 여러 번 하면 되지 않나? 하루 거래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용없습니다. 은행 시스템에서도 이런 거래는 자동으로 감지되어 보고된다고 하니 현금 거래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는 시대입니다. 더 나아가 의심 거래 보고 제도도 있습니다. 이건 금액과 상관없이 금융기관이 판단하기에 자금 세탁이나 불법 재산으로 의심되는 거래 또는 비정상적으로 빈번하거나 반복적인 현금 입출금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즉, 꼼수를 부리려다 오히려 더 큰 의심을 살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세무조사가 들어오는 주요 경우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예요. 소득이나 나이에 비해 큰 재산을 샀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은 통상적으로 최근 3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샅샅이 살펴봅니다. 둘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부자님들이라면 일반적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족 간 계좌이체 내역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 경비를 처리한 정황이 포착되면 최대 5개 사업 연도의 금융 거래를 조사하기도 합니다. 셋째, 가장 무섭다고 알려진 상속세 세무조사입니다.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사망일 전 10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려 한 정황이 있다면 그 기간은 15년까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10년, 15년 전의 돈거래 내역을 정확히 기억하고 증빙하기란 정말 쉽지 않겠죠? 10년 전 일을 기억하기 어려운데 망자의 계좌를 조사하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상속세 조사는 고인이 된 부모님의 계좌를 보게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기억하지 못해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하면 증여세나 상속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결국 가족 간 돈 거래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깐깐해진 세무 환경 속에서 가족 간 돈 거래의 위험을 줄이고 세금 폭탄도 피하면서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부자고가 지금부터 실질적인 대비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모든 거래의 흔적을 남겨라입니다. 가족 간의 돈을 이체할 때는 반드시 계좌이체 메모란에 그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예를 들어 생활비, 대출 상환 등 구체적인 내역을 남기는 겁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에 대해 문의가 왔을 때 이 간단한 메모 하나가 아주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때 나눈 대화 내용도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빌려주는 돈이라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차용증에는 빌리는 금액, 이자율, 무이자인 경우 무이자 명시, 변제기한, 상환 방식 등을 명확히 적고 실제로 그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한 금융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거래 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확정일자나 공증을 받아두는 걸 추천드려요. 세 번째, 합법적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극 활용하세요. 증여세는 일정 금액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10년을 기준으로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그리고 그 외 가족인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에게는 1,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최근에는 혼인이나 출산을 하는 자녀에게는 기존 공제 외에 추가로 1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도 생겼으니 잘 활용하시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제 한도는 10년간 누적 합산이므로 과거 증여 내역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고액 현금 거래를 피하세요. 1,000만 원 이상 입출금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보고되니 가능하면 1,000만 원 미만으로 나누거나 현금 거래 대신 계좌 이체로 증빙을 남기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가족 간 돈 거래가 복잡하거나 고액이라면 세무사와 상담해서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찾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결혼 자금이나 축의금도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생활비나 교육비, 경조사비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금액이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주식 투자나 부동산 구입에 사용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범위를 넘는 경우 증여세를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추후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가족 간에 돈이 오갈 때는 반드시 기록을 남기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세금 폭탄은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지만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부자님들 세금 폭탄 걱정 없이 현명한 금융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자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 번 반복 시청하시고 소중한 가족, 친구, 지인들과도 이 정보가 도움이 될 수 있게 꼭 공유해 주세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부자고 부자 정보는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올라오니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댓글로 안부 인사나 시청 소감, 다음 부자 정보에서 보고 싶은 주제를 남겨주시면 제 마음을 담아 하트 보내드릴게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가시기 전에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부자 정보로 돌아올게요. 그럼 다 같이 외칠까요? 부자님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부자고와 함께라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돼요. 우리 함께 웃으며 서로 손잡고 시작해봐요. 희망 가득한